안녕하십니까. 축구 성무패 교주입니다. 지금 화면에 지난 업로드 때 4,000원짜리 배팅 및 추천 마킹을 지금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공부를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배팅안을 만들어서 지금 업로드를 하고 난 뒤에 구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화면은 저때 그 업로드 했던 화면인데 한 서너 가지 한 네 가지 정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잠깐만요.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자, 요겁니다. 요건데. 자, 1번 패.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봤는데, 뉴캐슬이 충분히, 어, 물을 빼더라도, 강공으로, 세리에 쪽에 복식을 조금 넣고, 아스날을 물을 빼더라도, 패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게 강공이 아니라 실제로 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아스날의 단통성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래서 뉴캐슬 경기, 뉴캐슬이 지난 뭐 맞대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이번 경기는 뉴캐슬 쪽에서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지금 현재 분석입니다. 그래서 뉴캐슬 쪽에 단통을 갔습니다. 그리고 2번 또 패입니다. 현재 에버튼이 경기력이라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경기력도 좋지만 실제 멤버 구성 자체가 조금 발을 많이 안 맞춰본 멤버들이 몇 명 있죠. 그래서 브라이튼 쪽이 조금 더 무에서 조금 더 패 쪽으로,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브라이튼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2대 4로 졌지만 충분히 두 골을 홈에서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팀이면 충분히 원정이라 할지라도 물론 에버튼이 굉장히 이번 경기 열심히 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다득점으로 이기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브라이튼을 상대로. 그리고 특히 좀 바뀐 게 요 경기입니다. 풀런 경기인데 이번 레스터 경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레스터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물론 무승부 기운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프리미어 리그 쪽은 단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 두 경기는 무 기운이 있긴 있습니다. 요거까지. 그렇지만 세리에 경기 쪽이 좀 더 무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피오렌티나도 물을 추가를 했고 라치오도 물을 요 성분이 그대로죠. 요거는. 근데 유벤투스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단독패를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리노는 어, 원정팀이 이번 경기 열심히도 열심이지만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리노가 굉장히 원정팀을 요리를 잘 할 수도 있지만 요리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한 슈팅을 날리고도 득점이 안 날 가능성도 있고 저득점에서 원정팀에게 세트피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줄 수가 있다. 그러고 아틀란타는 아직까지는 공수 짜임새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홈팀이 조금 수비에 치중을 한다면 어, 무승부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첫 경기 월드컵 휴식기 후에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몬차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바뀐 게 리즈 요 경기, 사우샘턴 경기입니다. 사우샘턴 경기인데 제가 지난 업로드에서 노팅엄 쪽에 마킹을 했었죠. 근데 노팅엄이 홈에서는 첼시와 비등한 뭐 1대1이지만 조금 점유율을 내주고 기습 공격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1대1 단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팅엄 홈 경기는 첼시 다른 팀도 아니고 첼시 같은 팀이 쉽게 이길 노팅엄은 아니죠. 노팅엄이 홈 성적이 좋고 지금 현재 첼시와 리버풀, 토트넘 이런 팀들이 지금 현재 공수 짜임새가 조금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팅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세레이라든지 지금 현재 5대 리그라든지 축구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축구 자체는 미드필드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특히 토트넘 이런 팀들은 제 개인적으로 구단주라든지 감독이라면 토트넘 이런 팀들은 수비형 미드필드라든지 지금 현재 수비수, 그다음에 공격형 미드필드,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수비수 한 명, 세 명 정도가 영입을 해야 월드 클래스에 가까운 선수를 영입을 해야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격수는 물론 부상자도 있지만 케인과 손흥민이면 충분히 뭐 메시라든지 바르셀로나까지 잡을 수 있는 정도 능력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드필드나 수비에서 공격 전개를 할 때 지금 공격 전개 상황이 리그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끄럽지가 못하죠. 그래서 기습 공격을 당한다든지 그런 공격은 그 기습 공격 외에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제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상은 지금 현재 토트넘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격 루트가 손흥민 외에는 딴 루트가 없어요. 그 세트피스라든지 코너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아직까지 케인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토트넘, 리버풀, 첼시 이런 팀들은 첼시 같은 경우는 뭐 홈에서는 뭐 그다지 믿어도 됩니다. 근데 상대 팀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폴리와 인터밀란은 제가 볼 때는 나폴리가 꼭 이긴다는 이 마킹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밀란 또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 마킹이 좋아 보이고 아스톤빌라가 이번 경기도 울버햄튼을 확실하게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울버햄튼이 경기력 자체에 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뛰는 축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마킹이 지금 16 마킹입니다. 16 마킹. 그래서 최종적으로 16 마킹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번 회차는 마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지난 회차가 아니고 지금 요거를 기점으로 2회차에 총력을 기울여서 분석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최종 픽이라든지 교주 픽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않고 한 회차에 한 번 업로드 하는 것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번 업로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배팅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업로드를 자꾸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 2023년도 1회차 최종 마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